자, 체포영장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 신청하고 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석방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석방하고 그리고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했을 때 반환하는 거 해서 신청, 구속영장 신청, 석방, 영장 반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조의 형사성법이죠. 영장의한 체포해가지고 5항이에요. 5항 해가지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구속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우리는 이제 신청, 검사한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시간이다. 그래서 석방 지휘 건의하고 석방 보고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체포영장이한 체포든 긴급체포든 현행범인 체포든 전부 다 석방할 때는 검사한테 석방 지휘 건의를 하고 석방하는 거예요. 일반 경찰 수사관님들은 지휘 건의를 하지 않죠. 그냥 석방하고 그 석방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주죠. 검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그 현행범 같은 경우에 작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그것을 운영될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 같은 경우에는 석방지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은 올해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거기에는 그 현행범인 체포도 석방할 때는 지휘 건의를 해서 석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201조 보시겠습니다. 201조에 보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도 여기까지 똑같았죠. 체포영장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체포영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나왔는데 구속은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각 호의 1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호가 뭔지도 볼 텐데 1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법정형이 50만 원 이하 이것은 뭐 거의 그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 이런 규정이 있구나 하는 거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체포하고 똑같죠.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할 때는 그 수사했던 수사기록을 같이 그 신청사하고 같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려다 보니까 수사기록을 보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70조 1항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뭔지 여기 보면은 그 70조 해가지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일정한 주거 이건 이제 우리는 수사 단계니까 피의자가 되겠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거 부정이죠. 주거 부정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때 세 가지 중에 하나 걸리면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은 열흘 동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체포는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법원은 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하면 우리는 이제 주인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주인도로 세 가지 중에 하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주인도 세 가지 중에 하나 해가지고 걸리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법원에서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주인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인도 외우기 쉽게 주인도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고려하느냐? 중위위를 고려하는 거예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도 중위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가 써야 되겠죠. 주거 부정이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도망갔으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구속영장 신청서에다 기재해주고 거기다 플러스 범죄가 중대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범죄 경력 이런 거 보면 나와 있겠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도 중위위를 구속영장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다. 범죄가 중대하면 법원에서 실형 선고 받을 확률이 많으니까 도망갈 염려가 있겠죠. 범죄가 중대하니까 그것을 또 피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겠죠. 염려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다 연결이 되겠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그것도 이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그 신청서에다가 작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속영장 신청 요건은 주인도 그리고 법원에서는 주인도를 바탕으로 심사할 때 중위위를 고려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구속영장 신청서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는 체포영장에 관한 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속영장 그 신청서 작성은 별도로 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또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요건까지만 말씀드리고 주인도 중위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석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아까 그 형사성법에 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석방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구속영장 신청을 검사 거쳐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데 체포한 때로부터 법원의 기록이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가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 주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관은 이렇게 해가지고 200조의 2는 체포영장의 체포, 212조는 현행범위 체포, 203조의 3은 긴급체포,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경찰은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라 석방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53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를 서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실무상으로는 석방지 건의서를 팩스로 보내죠. 팩스로 보내면은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팩스로 보내면은 검찰청의 영장 담당자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검사한테 지휘를 받아서 수사관님들한테 다시 또 팩스로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석방 건의서로 석방한다. 그 석방 건의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주인도 주거 부정 반대로 쓰면 되겠죠. 구속영장 신청 요건의 반대로 주거 부정이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증거 취득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출석 조사 받은 걸로 체포해서 다시 그 체포해가지고 조사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것은 중위위 범죄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그 다음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기재해가지고 석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석방지 건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석방 사유에 도망할 염려가 없음. 범죄가 중대하지 않냐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가 없음. 이런 식으로 요거 취지로 해가지고 요걸 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죠. 피의자 석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특별사법경찰 이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른 검사의 석방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체포 또는 긴급 체포한 피의자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그 서식에 따라서 검사한테 보고한다. 석방 일시와 석방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한테 보고한 그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해 놓으면 되겠죠.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이렇게 돼 있고, 체포영장 석방도 별지 37호 서식. 현행범인 이 서식에 보면은, 여기 서식에 보면은 체포영장 그 석방도 같이 돼 있습니다. 같이 란이 돼 있어요. 자, 석방했음으로 보고합니다. 여기 영장 발부 연월일, 체포영장 발부 연월일, 현행범인 체포 아니면 인수서 여기가 이렇게 작성 연월일 같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서를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석방 일시, 석방 사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보고하고 이것을 사본에서 수사기록에 편찬해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일반 경찰에 대한 규정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렇게 돼 가지고 피의자 석방에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이렇게 해가지고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일시, 장소, 사유, 석방 일시, 장소, 석방 사유 등 이렇게 이제 석방서 작성하고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검사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경찰 수사관님들은 석방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하고 통보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통보서 서식이 경찰 수사규칙에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반환으로 들어갑니다. 반환. 영장 등의 반환.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 구속영장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을 완료하였거나가 아니라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유효기간 내에 착수하지 못했어요.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자진 출석했어요. 그러면은 자진 출석했으면은 굳이 자진 출석해서 왔는데 그걸 또 영장을 집행하기도 좀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반환하면 되겠죠. 영장 집행하지 않고 반환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일반 경찰은 이제 그렇게 처리하실 텐데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그런 경우에 영장을 집행할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테 급하니까 이제 우선 전화로 이렇게 구두지라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특별사법경찰관은 1항에 따라서 체포 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118호 서식 영장 반환 보고서 해가지고 여러 통 받았으면 다 반환하는 거예요. 영장 반환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장 반환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불능도 영장 반환 사유 유효기간 내에 그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든지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자진 출석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경찰입니다. 일반 경찰 체포구속영장의 반환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반환 사유 등을 적은 영장 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해서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그 다음에 1항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체포, 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그 수사관님들이 경찰 수사관님들이 법원에 바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검찰청 영장 담당자한테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검사한테 반환하는 게 되는 거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해가지고 경찰, 검찰, 법원 이렇게 반환 단계를 거쳐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규칙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인데 그 서식은 경찰 수사규칙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석방, 그리고 반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